자, 이제 놀면서 서울대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단데, 소장님이 그 컨설팅 할 때 제가 배석해보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대가 가기가 가장 쉽다. 네, 맞아요. 네, 늘 이 말씀을 방송 하시죠. 보시는 분들은 서울대에 대한 콤플렉스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공포심 이런 거. 왜 서울대 가기가 가장 쉬우냐면요. 서울대 도전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대에 가는데요. 서울대 입시가 약간 특이해요. 그래서 다른 대학교를 도전하다가 점수가 잘 나와서 서울대에 가기가 좀 불편한 경우가 맞아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서울대만 갖고 있는 특이한 제도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네. 서울대를 도전하는 아이들 중에서 가기 때문에 의외로 미달이나 낮은 경쟁률이 서울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서울대를 이제 목표로 하지만 알아서 포기를 하죠. 예. 가다가. 그리고 알아서도 다 포기하기 때문에 네. 서울대의 목표가 아니어서 서울대형으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첫 번째, 서울대를 목표로 가지면 서울대에 가기가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학생들을 보면 서울대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꽤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서울대 재학생 중에서 지능이 100이 안 되는 사람이 10% 가깝대요. 어우, 네. 우리가 서울대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다 천재, 영재, 네. 공부의 신이라고 생각하겠지 모르겠지만 지능이 100이 안 되는 친구가 10%에 100이라면 전국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반에서 중간 정도의 지능밖에 네. 안 되는 친구가 약 10% 가깝다라는 게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울대학교를 막상 다녀보면 정말 가난한 아이도 있고요. 네. 굉장히 여유 있는 아이도 있고, 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일찍 들어온 아이도 있고, 30살 넘어 들어온 사람도 있고. 네.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만나서 그랬어요. 누가 서울대로 오냐?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온다. 그건 아니야. 부잣집 아이가 온다. 그것도 아니야. 물론 부잣집 아이들이 환경도 좋고 지능이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가능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맞지 않아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울대에 들어오고 싶다는 마음, 그 꿈과 목표가 있는 아이가 온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연히 오는 애 없다. 두 번째는 부자든 지능이 높든 낮든 공부 다 열심히 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 올 수 있는 학교는 아니야. 네. 예, 그러니까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한다. 이 정도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공짜는 없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패턴 학습법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이거 이제 다음 주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공부가 뭔지 모르면 절대 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소유할 수 없다. 그게 돈이든 자동차든 옷이든 꿈이든 다 똑같아요. 네. 공부도 마찬가지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소유할 수 없다. 내가 이해한 것만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공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 있어요. 시험을 위한 공부, 내신. 맞습니다.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 내에서 모르는 거를 줄여가는 게 공부법이에요. 제가 공부법 하나씩 하면서 어떻게 하면 모르는 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여서 사실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야 공부할 시간, 놀 시간이 다 생기고 잘 시간도 생겨서 오래 할 수 있지. 네.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다가는 공부하다 지쳐서 결국 공부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저는 학생들한테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는 85%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오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능력의 95% 이상 시험 때는 해야 되겠지만 보통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권장하지도 않고요. 두 번째 공부는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공부.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게 되겠죠. 이거는 모르는 걸 줄여가는 것 같고는 조금 부족해요. 맞아요. 네. 본질적인 국어 실력, 영어 실력, 수학 실력을 올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공부들, 깨우치는 공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지식을 얻고 독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데요. 이것도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공법으로 해결은 안 될 거고요. 이 세 가지 공부를 다 잘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됩니다. 진짜 학생들이 그 공부를 다 착각을 해요. 아는 것을 계속 늘려가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모르는 걸 줄여가는 거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부담감도 줄고 오히려 공부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경우가 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모르는 거가 발견되면 심리적 위축감이 생기고요. 네. 아는 걸 만나면 친구 같아서 아는 거를 계속 만나는 거죠. 네. 근데 아는 거를 계속 강화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배우고, 익히고, 시험을 보는 것까지 공부. 요게 이제 공자님하고 저하고 차이라고 했잖아요. 네, 시험 보는 것이 들어가는 네. 거. 학위, 시습지, 불력, 요로.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배우고 익혀서 시험 잘 보면 기쁘지 아니한가?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부를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입력 단계, 그리고 단기 기억, 사고, 그리고 장기 기억, 그리고 출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각각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공부의 5단계를 보면 장기 기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거는 어디 들었는지 모르겠네. 공부의 5단계를 보면 장기 기억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 기억, 뭐 쭉 입력, 단기 기억, 사고, 장기 기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요 단계에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입력 단계가 안 좋은 경우, 단기 기억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사고가 안 좋은 경우, 장기 기억 장치가 안 좋은 경우, 출력이 안 좋은 경우. 즉, 네. 저희가 아이들을 분석하게 되면 도대체 이 중에서 어느 게 안 좋은지, 네. 좋은지를 판단을 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는 거는 이 5단계 중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네. 그래서 입력 단계가 안 좋다는 것은 그 시각적 집중력하고 청각적 집중력이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집중력이 안 좋은 거는 책을 보고 있는데 금방 딴 생각이 난다든지 청각적 집중력이 안 좋은다는 것은 수업 시간에 딴 네. 생각이 자꾸 난다는 거지. 즉, 그 원래 정보가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하고 이 공부가 내용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필요한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지 하고 있는데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의 넥타이가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밖에서 맴맴거리는 매미 소리가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집중력이 안 좋거나 잘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은 아이를 ADHD라고 하는데요. 지능검사를 통해서 청각적 집중력하고 시각적 집중력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극단적으로 아니면 아주 안 좋은 친구들은 일단 바로 앉아서 공부가 안 되다든지 이거를 이제 개시장애라고 해요. 개시장애. 시작을 잘 못한다. 네. 그 다음에 일단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한 10분 지나고 나면 딴 생각이 난다. 이건 지연장애라고 그래요. 지연을 못한다. 예, 지연장애. 그래서 만약에 개시장애나 지연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앉아있기도 너무 힘들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그 부분도 그 솔루션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머님들이 이제 전화 오시면요. 아이가 그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긴데 실제 그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고민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입력 단계에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 혹은 아이가 마구잡이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좀 분석하는.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건 매우 과학적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입력 단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단기 기억 단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사고 단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장기 기억이나 출력 단계에 문제가 그쵸.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찾고 솔루션을 제공해야지 그냥 마구잡이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해서 이 아이는 입력 단계에 문제가 없는데 입력 단계만 고치려고 노력한다든지 그럼요. 입력 단계가 안 좋은데 습관을 잡으려고 한다든지 습관이 잡히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해소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서 픽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단기 기억 단계는요. 집중력과 이제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이래요. 여기 보면 사람의 뇌가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머리가 진짜 있으면 오랜만에 봐요, 저 이거. 네, 머리가 네. 있으면 그 입력은 보통 학습 입력은 청각으로 들어오거나 네. 시각으로. 네, 시각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입력 단계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얘가 노력하려고 해도 들어온 게 없는데 뭘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안 해오냐? 암기할 게 안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입력이잖아요. 그러면 단기 기억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된 것들이 단기 기억 장치로 들어오는데 이게 컴퓨터 램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메모리예요, 메모리. 네. 그냥 그 순간에만 저장을 했다가 전원을 끄면 날아가는 메모리 있잖아요. 네.
이 단기 기억 장치가 좋다는 거는 이 연습장이 크다는 얘기예요. 연습장. 머리 크기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그냥 메모리예요. 네, 네. 메모리가 나쁘면 네. 순간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지 못해서 네. 동영상이 막 끊기잖아요. 네. 근데 메모리가 크면 순간적으로 받아놨다가 받는 CPU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네. 즉, 이 단기 기억 장치가 좋다는 거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잘 들었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온 게 이로 살짝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 장치가 좋다는 거는 컴퓨터에서 카메라가 좋거나 마이크가 좋은 거예요. 카메라나 마이크가 안 좋으면 안 좋은 화질이 들어오거나 깨끗하지 그렇죠. 않은 소리가 들어가고 그렇죠. 잡음이 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들어온 다음에는 이게 메모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컴퓨터가 사람의 두뇌를 흉내내서 만든 거니까 메모리로 딱 들어가면 메모리가 크면 2줄, 3줄, 4줄도 한꺼번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필기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메모리가 안 좋은 아이들은 2줄만 들어가면 3줄째부터는 한 줄이 들어올 때 다음 줄을 밀어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아이는 단기 기억 장치가 안 좋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많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면 단기 기억 장치에 들어온 것만 이 사고로 가거든요. 사고력. 네. 이 사고력으로 가면 CPU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CPU가 돌아가서 이해가 되죠. 이게 단기 기억 장치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은 사고력으로 못 가는 거예요. 단기 기억 장치에 들어온 게 사고력으로 가고 거기서 이해가 잘 되면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죠. 장기 기억. 네, 내 거가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면 배우고까지도 배운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익히고 이 반복 학습, 반복 학습. 네. 그러면 이게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으로 가요. 장기 기억으로 가면 성공한 거예요. 평생 남는 거예요, 평생. 맞습니다. 그런데 평생 남는데 아주 각인이 잘 된 거는 항상 꺼낼 수가 있고요. 네. 각인이 약하게 된 거는 가끔씩 단서가 인출 장애가 일어나요. 아, 네. 그래서 잘 나오다가도 어떨 때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바로바로 나오고, 어떤 거는 대뇌 피질에 들어있긴 한데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해요. 그럼 반복을 더 많이 하면 다 인출 장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울 때 단서 기억을 하는 게 좋겠네요. 단서. 인출을 하기 쉽게끔 기억을 해놓거나 아니면 서랍에다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해놓으면 인출 장애가 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안 하거든요. 단서 기억이란 게 그러면 두 문자로 암기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죠. 아니면 예. 노래를 만든다든지 그림을 카테고리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다이어그램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그러면 것들이 롱텀 해당하겠네요. 메모리에 들어간 걸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출력 단계가 되는 거죠. 공부를 못하고 잘한다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이 과정에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습법은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해요. 맞습니다. 이 반복 습관에. 네. 이거가 다가 아니라는 네. 거예요.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 아이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고 거기서 솔루션을 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네,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다 찾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고 얘기 좀 더 하면 이해력이라는 거,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거 모두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이것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력, 입력, 단기 기억, 반복, 장기 기억을 모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공부가 엄청 쉬워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했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복하고 복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암기법도 해야 되고 학습력도 증가하고 시험력도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장기 기억에 들어간 것이 이제 출력으로. 맞습니다. 암기법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암기반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수업 진행하면서 그때 나올 때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제 경험하고 전체적인 프롤로그 네네. 위주로 얘기했고 그렇다고 이제 오늘 본 방송 있잖아요. 이거 아이들한테 꼭 같이 보여주세요. 요즘 아이들이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오는 경우도 보면 제 수업을 들을 때 애들이 되게 재밌어해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이 수업을 하면 얘들이 꼭 무슨 뭐 요즘 연예인 보는 예, 거지. 연예인한테 수업을 듣는 그런 느낌이 네. 있어서 그런지 저희 연구소에서도 다른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을 때보다 제 수업을 들을 때
애들이 더 딴짓도 안 하고 약간 집중을 하고 네. 저 사람의 말은 맞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받아들이는 힘도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께서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같이 한번 처음부터 다시 보기로 유튜브를 아이하고 보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보도록 하자고요. 마지막에 이제 시험력으로 넘어가면 이제 출력이 되는데요. 테스트는 신속하고 정확하게라는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시험이 아니고요. 제 모든 수업은 수업 끝나면 바로 체크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1분짜리 테스트, 5분짜리 테스트라도 하는 게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거나 내 실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반복적으로 이제 공부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 패턴에 100% 맞출 필요는 없는 게 나만의 패턴도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누구나 옳다고 하는 패턴이 있어요. 수영을 가르칠 때도 음파부터 가르치고 팔접기 다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폼을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학습법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한 7, 80% 정도는 공통 패턴을 찾고 그 다음에 내 패턴을 거기 20% 정도 붙이면 완벽하게 자기한테 최적화된 패턴이라고 볼 텐데요. 제가 다음 주부터 계속 설명드릴 패턴을 보면 저거는 내가 받아들여서 우리 아이한테 써먹을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아주 복잡하지 않으니까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지막 시험력이라는 것은 배우고 익힌 내용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험으로 끝나는 겁니다. 총 정리를 다시 해보면 네. 입력, 단기 기억, 사고, 장기 기억, 출력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했던 거하고 약간은 겹칠 수도 있지만 기본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참에 다시 한번 오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번 공부법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께서 좀 알려주셔가지고 우리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한 내용은 공부원리 패턴학습법에 있는 내용과 저희가 아이들을 컨설팅하면서 익히고 배웠던 그리고 현장에 써먹고 있는 방법들을 전달하고 있는 거니까 바로 배워서 실천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호응 주셔가지고 저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더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